매장에서 애들은 반복적인 일 들어오는 빌지에 의존하고 하지만 사장님의 역할은 뭐죠? 최종 목적지를 주어주는 거예요. 사장님은 사장님이 나아가고자 하는 것에 뱃사공들을 같이 선장이잖아요. 계산을 미리 하는 거죠. 1년 계산을. 그럼 그 계산을 해서 만약 매출이 떨어져요. 예산을 이쪽에 더 넣으면 돼요. 예상보다 조금 떨어졌네? 예상보다 150만 더 집어넣자. 그렇게 하면서 운영을 키를 잡아야 되는 거죠. 사장님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건 뭐냐면 그 세무사 수수료가 어떻게 계산되는 건지 저희가 모르니까. 세금 수수료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지금 가셔서 엑셀 워드 파일에 이렇게 해가지고 나만의 운영 매뉴얼을 만드세요. 사장님의. 그리고 이것들을 분개시켜서 사장님의 생각을 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 분개는 어디다? 이 8가지를 적용해서 만들어라. 그 다음에 뭘 하려 해야 되죠? 연단위는 뭐죠? 연단위 계획은 목표값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장님이 목표가 없잖아요. 매장에서 애들은 반복적인 일 들어오는 빌지에 의존하고 하지만 사장님의 역할은 뭐죠? 최종 목적지를 주어주는 거예요. 최종 목적지를 주어지지 않으면 바다에서 노만 저으면 지치죠. 자, 우리가 저쪽 B섬까지 가는데 노를 젓자. 그럼 B섬을 지정해주는 게 사장님이에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B를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얘네들이 계속 노를 저으니 어떻죠? 야, 너무 힘들어요. 뱃사값 더 주세요. 라고 나오는 거라고요. B섬까지 가면 내가 뱃삭 50원 더 줄게. 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은 애들의 집중도가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연 단위로 사장님이 이번 년 4월부터 내년 4월까지 연 매출이 1,000만 원 올리자. 평균가를 올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1,000만 원 올리죠. 그 다음에 정규직 1명 더 들어오는 4명 베테랑으로 만들죠. 첫 번째 목표값. 두 번째 연 매출 올리죠. 이런 운영을 전체적으로 사용 그 매뉴얼을 그 애들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애들은 하기 싫은 사람도 있겠죠. 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땡겨와서 하게끔 만드는 게 오너의 자질이에요. 그러니까 큰 회사랑 그런 건 차이가 없어요. 새로 들어온 애가 내 매장에 집중하게끔 할 수 있느냐. 그게 또 이제 사실상 기법으로 다 나와 있어요. 이론적인 그런 기법이나 운영 기법, 이런 인사 기법이 있는데 그것들을 얼마나 잘하게 하느냐가 사장님의 역할이고 그러려면 목표 있어야 되고. 그럼 얘들은 연 목표로 7,000만 원으로 계속 달려가겠죠. 매년 4월은 목표가 성과되면 내가 50만 원씩 다 줄게. 그러면 이제 형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자 50만 원으로 하려면 한 달에 얼마가 매출이 올라야 되지? 12개월로 나뉘면? 그러면 얘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맞죠?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다른 목표가 있을 수 있어요. 자, 1년 안에 사업장 하나 더 만들자. 그러면 이 친구는 단순하게 여기서 돈을 버는 것도 있지만 이런 친구도 있지만 적어도 1년 이상 한 애들은 전환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돈만 버는 애들은 6개월에서 1년 하고 때려치워요. 같이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건 자기들의 목표도 있겠지만 전환도 가능해요. 사장님은 사장님이 나아가고자 하는 것에 뱃사공들을 같이 선장이잖아요. 그렇죠. 같이 해서 같이 나누고 그 뱃사공이 때로는 선장이 되게끔도 만들어놔. 배를 한 척 더 사서. 그게 핵심이에요. 그거는 연으로 진행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분기는 그 매장의 흐름. 월은 그 매장을 더 디테일하게 하는 거. 주는 관리. 일은 애들이 움직임 하나하나를 매뉴얼로 세팅해서 맞다보로 진행하고 이거를 교육을 시키고 담당자, 점장, 부점장을 챙기고 그 다음에 교동면업도 똑같게 만들면 나의 매뉴얼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 내 그 계산안에서 계산을 미리 하는 거죠. 1년 계산을. 그럼 그 계산안에서 만약 매출이 떨어져요. 예산을 이쪽에 더 넣으면 돼요. 예상보다 조금 떨어졌네? 한 150만 원 더 집어넣자. 그러면서 이제 사장님이 그 컨트롤을 하는 거예요. 이 전체적인 계산을 한 곳에서 거기서 자금으로 예상보다 지금 비수기인데 매출이 좀 더 많이 하락했다. 20%가 하락해야 되는데 25%가 하락했네? 그러면은 조리와 재료를 체크하고 고객 관리를 체크하고 문제가 없구나. 그럼 이거는 이제 경기적인 부분이나 경쟁사가 있겠구나. 마케팅을 더 집어넣자. 예산보다 150만 더 집어넣자. 그렇게 하면서 운영을 키를 잡아야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궁금한 거는 우리가 이제 장사를 하면 순이익을 계산할 때 세금을 제외시켜야 되잖아요. 몇 퍼센트를 세금으로 대축해주는 게 제일 좋은지 이게 달마다 안 빼놓으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 사장님이 1월, 2월, 그러니까 7월 되면 계속 전화요. 그죠. 왜 이렇게 안 남냐? 아니. 똑같은데 자금을 세금으로 빼놔야 이게 밸런스가 맞춰지는 거죠. 근데 이제 자 3개월 분납하고 있나요? 네, 그 사전 3개월 사전으로 아니요. 사전도 3개월 분납이 되고 내는 것도 3개월 분납이 되니 결과적으로는 한 달에 한 번에 다 그러면 안 돼. 그러면 부담스러워져. 그러니까 사전 공지도 3개월 분납이 있고 내는 것도 3개월이 분납이 되면 4 곱하기 4, 3, 12개월이 되는 거예요. 달달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밸런스가 맞아떨어져요. 근데 여기서는 그거는 자금을 분납하는 개념이고 그렇죠. 중요한 건 이거예요. 세금을 얼마나 절세하였느냐. 탈세가 아니고 절세하였느냐. 절세하는 것은 세금은 그냥 나오는 대로 내는 것이 아니라 정부 지원금을 받았느냐, 간이로 했느냐, 일반으로 했느냐, 그 다음에 그 안에 또 세액 공제를 받았느냐, 뭐 이런 것들 비용을 잘 넣었느냐. 그러니까 세금은 또 장사라고 생각해야 돼요. 장사. 작은 장사다. 매출 빼기 매입으로 세금을 매기는 거니까 매입을 많이 잡아서 정리를 한다. 나는 세금이 한 550 나와요. 9천 나오는데.
부가세가. 그러니까 저희가 매번 보면 종소세가 제일 문제잖아요. 부가세는 어차피 판 데 돼서 나오는 거고. 부가세와 종소세의 차이가 뭔가요? 부가세는 어차피 우리가 판 거의 10%를 무조건 내는 거고 매출의 10%를. 그렇죠. 종소세는 뭔가요? 종소세는 이제 제가 번 돈의 총 지출을 해야 종소세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부가세는 네. 사장님이 내는 세금이 아니에요. 그렇죠. 햄버거 가게한테 부과하는 세금이 부가세. 그렇죠. 종소세는 사장님한테 내는, 개인한테 내는. 사장님이 하나의 매장이라면 사장님한테 걷어들이는. 그러니까 종부세도 있고 네. 종합소득세도 있고 네. 그다음 금융세도 있고 이 다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토탈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벌었어. 네. 그러면은 세금이 20% 10%죠. 100억을 팔아. 그럼 10%이 54%씩 나오잖아. 그러면 50억을 세금을 내야 되고. 그럼 이제 그것도 계획을 잡을 수 있죠. 매출을 1억이면 5년간 2,000이 들어오게끔 만들면 요율이 작아져요. 그러니까 종합소득세는 누진세 구간이니까 10에서 54% 구간대란 말이죠. 정확한 수치는 봐야 되니까. 그러면 매출이 많은 게 아니고 수익이 많을수록 떨어진다. 그러니까 이제 주식 부자들은 이게 이제 달을 넘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달을 넘기는 게 종소세 시스템. 종소세 시스템 알아야 돼. 사장님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건 뭐냐면 저희가 어차피 이제 매출도 있고 하니까 세무사에 맡기잖아요. 그 세무사 수수료가 어떻게 계산되는 건지 저희가 모르니까. 세금 수수료는 네. 사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시스템은 월별로 끊어가죠. 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종소세 할 때 또 수수료 받죠. 예. 그러니까 그냥 걔네들 시스템이에요. 원래 1,000만 원에 나오는데 300만 원 떨어지면 700에 또 수수료를 또 부과하거든요. 이게 사장님들이 매번 고민하는 게 이 수수료가 많은 건가 작은 건가 고민하잖아요. 그거는 이제 금액별로 네.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게 세무사별로 또 다 다르니까 네, 이거는 나중에 좀 비딩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게 사장님들이 제일 고민이 이거더라고요. 저는 매출이 얼마 나왔고 매출에 대비해서 종소세가 얼마 나왔는데 수수료는 이렇더라. 근데 이 수수료가 적당 금액인지. 근데 이걸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알려달라 하면 되지. 금액별로 산정하는 게 5,000만 원이 들어갔으면 몇 퍼센트 있어요. 근데 이게 또 법인세는 또 달라요. 그러니까 개인, 예. 성실 개인, 예. 법인, 성실 법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개가 얘네들이 일단 크게 나눕니다. 개인보다 성실 개인이 더 비싸죠. 그쵸. 법인이 더 비싸요. 성실 법인이 더 비싸요. 기장을 더 빼곡하게 잘 써야 되니까. 세무사마다 다 다른 거구나. 세무사마다 다르지만 전체 법인의 종류에 따라서도 다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근데 성실 돈 아깝다고 해서 성실 안 되고 매출 줄이는 사람은 바보예요. 그렇죠. 그거는 안 되는 일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성실이면 그건 성실대로 내면 돼. 자, 오늘은 저희 직접 운영하는 사장님을 단계적으로 해서 이 사장님이 왓더버거가 잘 돼서 다른 브랜드를 또 하셨고 그것들을 같이 운영하시는 방법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지금 대화가 나눈 내용들을 또 들어보시고 또 중요한 거는 이거 생각하는 방법이에요. 이걸 어떻게 접근을 하느냐. 그거를 먼저 참고를 하시고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